네, 3월 모의고사 영상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는 총 6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래 사실은 더 많이 하고 싶었지만 욕심으로는 너네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6지문도 충분할 것 같아서 네, 6지문 지금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선행학습을 다 했다는 조건 전제하에 내가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일일이 단어 설명을 하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필기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멈췄다가 필기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3월 모의고사 19번을 볼 건데 19번 문제는 심경변화 문제였어. 심경변화 문제. 심경변화 문제였지만 이 문제를 내가 다른 유형으로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준비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면 돼요. 자, 소재 중요해요. 소재. 물론 심경변화 문제들은 소재 주제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심경변화 문제를 풀면서. 하지만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주장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의 대상은 있단 말이야. 그걸 소재라고 하는 거예요. 소재. 그 소재는 여기서 마릴린과 모래성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주제는 이 마릴린과 모래성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다루고 싶을까, 이 주제를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어떠한 것을 통한 성장과 배움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알아두세요. 자, 주제는 우리가 설명을 다 한번 해보고 주제를 한번 찾아볼게.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요, Marilyn and her 3-year old냐 3 years old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지금 우리가 요 하이픈 형태로 연결된 합성어, 요 합성어는 항상 단수 형태로만 표기를 해요. 약속이에요. 영어에서 약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year old라고 해주면 되겠죠. 3 years old가 아니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기호가 없이 그냥 없이 3 years old라고 하면 그건 합성어가 아니기 때문에 복수 형태로 써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런 표시 기호가 있으면 우리는 합성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수로 항상 단수 형태로 써야 된다. 그거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메릴린과 그의 3살 배기 딸 동격의 콤마죠. 3살 배기 딸은 우리가 이름이 뭔지 모르니까 세라 이렇게 동격의 콤마를 찍어서 여기까지 가면 우리는 주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세라랑 그의 어머니는 took a trip. took이 동사가 될 거고, 여행을 갔어요. to the beach. 발음 잘 해야 돼요. 이게 BEA 이거는 장모음이에요. 길장 할 때 장모음. 길게 발음해야 된다는 거지. beach 이렇게 beach. 근데 beach 하면은 욕이에요. 욕. 나쁜 말이야. 그래서 발음을 잘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선행사가 지금 앞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가 왔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면, 즉 여기 뒤에가 Sarah built her first sandcastle 해서 완벽한 주어 동사 목적의 삼형식 문장이 왔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관계부사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where 넣어주면 되겠죠. 해석을 하면 그곳에서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Sarah는 그 해변에서 첫 번째 모래성을 쌓았다. 그래서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세라는 첫 번째 처음으로 모래성을 쌓았다. 이게 이 글의 소재예요. 그래서 moments later 잠시 후에 거대한 파도라고 했으니까 여기 옆에 있는 단어 enormous 단어 써주면 되고, 자, 잠시 후에라는 moments later 다음에 이게 주어, 이게 동사가 되겠죠. destroy라는 건 파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거대한 파도가 세라가 지은 그 모래성을 파괴해버렸어. 너무 속상하지? 그래서 in response to는 뭐뭐에 반응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래성을 잃은 것에 반응하여, 즉 반응하여 자, 잃다, 상실 이런 걸 loss 이렇게 표현을 해. The loss of her sand castle 반응해서. 자, tears stream은 흐르다라는 뜻이고, tears는 눈물이겠죠. 눈물이 흘렀어요. 어디 아래로. down은 여기서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와요. 이런 식으로 Sarah's cheeks. cheek는 광대라는 뜻이에요.
광대 밑으로 이렇게 흘러 내린 거죠. 너무 슬퍼가지고. 그리고 her heart, 그녀의 마음이 아주 broken, 부서졌다라는 표현도 좋지만 의역을 하자면 마음이 무너진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선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4번 문장. 4번 문장에서 얘기할 게 많았지. 이제 드디어 내가 분사 구문을 좀 제대로 설명해 주려고 하거든. 자, she 누구를 가리키겠어? 메릴린한테 간 여자애니까 이제 세라를 가리킬 딸이 메릴린한테 막 달려간 거지. 뭐 하면서 달려갔을까? 자, 지금 보면 ran이라는 동사가 나왔고요. 그 여기 사이에 접속사가 없죠. 접속사가 없다는 건 이 자리에 동사가 올 수 없다는 말이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said라는 동사가 아니라 saying 이렇게 와줘야 되는 거지. 뭐 said를 과거 분사 형태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다라는 주체는 그녀니까 그녀가 능동적으로 말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는 올 수 없다. 그러면 뭐뭐 하면서의 의미를 뜻하는 saying이 와야 돼요. 말하면서 달려간 거죠. 자, 여기 saying 다음에 뭘 말하다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that을 넣어주면 되고 that 그 접속사절이 saying의 목적어로 와서 뭐라고 말하면서 달려가냐면 should never build a sand castle again. 다시는 모래성을 쌓지 않겠노라 라고 딸이 엄마한테 달려간 거지. 엄마 입장에서 너무 귀여웠겠죠. 뭐 자연의 섭리잖아. 사실 파도가 이렇게 치고 뭐 모래성을 없앤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메릴린은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콤마 이 큰 따옴표죠. 콤마 이 큰 따옴표의 내용을 말했다라는 내용이니까 여기 지금 목적어는 문장으로 온 거죠. 자, part of the joy of building a sand castle. 자, 모래성을 짓는 것의 어떤 즐거움의 한 부분은 뭐다? that 이하입니다. 이게 보어가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즉 I am smart라는 간단한 이형식 문장 구조를 지금 주어는 명사구로 길게 온 거고 비동사 찍히고 보어 자리에 that 접속사 절이 길게 온 형태니까 길다고 해서 문장 형식이 다르다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똑같은 이형식 문장이야. 자, 뭐가 모래성 쌓기의 즐거움이냐? In the end, 결국에는 in the end라는 건 결국에는 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give 준다 뭐를 it 그것을 뭐로써 as a gift 선물로써 누구한테 to the ocean 원래 그 파도가 치는 그 바다한테. 자, it은 당연히 sand castle을 가리키겠죠. 결국에는 모래성 쌓기의 즐거움 중에 한 부분은 모래성을 쌓는 것도 있지만 그 자연의 섭리상 파도가 치면서 그 모래성이 쓸려 내려가면서 그 모래성을 다시 바다로 보낸다라는 게 즐거움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어머니가 딸한테 말을 한 거지. 자, 그래서 그녀는 다시는 모래성을 쌓지 않겠다 말하며 메릴린에게 달려갔고 메릴린은 모래성을 쌓는 즐거움 중 일부는 우리가 그것을 바다에게 선물로 결국에는이 와야겠죠. 결국에는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설명하지 않은 이 부분 분사 구문을 좀 명확하게 좀 배우려고 가르치고 싶어서 내가 가져왔어.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는 건 의미가 세 가지 혹은 뭐 더 있을 수 있는데 이 분사 구문을 배우기 전에 분사라는 게 뭔지를 정확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밑에 체크노트 부분에 너네가 멈춰놓고 필기하면서 쓰시면 돼요. 자, 분사라는 건요 동사가 접속사가 없어. 그래서 동사 자리에 쓸 수 없는 상황이야. 근데 의미로는 동사의 의미가 필요로 한 그런 경우엔 동사 자리에 쓸 수 없으니까 이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서 쓰게 하는 그런 형태를 분사라고 하고요. 뭐 조금 한문을 조금 보면 나눌 분자를 써요. 나눌 분자. 그러니까 동사에서 나뉘어져서 나온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동사의 의미는 그대로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면 자, 동사 의미는 동사인데 품사는 동사가 될 수 없으니 형용사가 된 형태.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 전제 조건이 뭐야? 영어는 한 문장 안에 주어 하나, 동사 하나만 지켜야 되죠. 뭐가 없으면, 접속사가 없으면요. 그런 조건 때문에 이 분사 형태가 생겨난 거예요. 자, 종류는 뭐가 있냐 봤더니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분사. 동사 플러스 ing 형태죠. 얘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능동의 의미를 갖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말하는 존재인데 능동적으로 말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saying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진행의 의미. 내가 말하고 있잖아. I am saying that. 이런 식으로. 내가 말하는 중이잖아. 이런 식으로 분사 형태 두 가지 의미로 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과거 분사. 즉 동사 플러스 ed 형태. 얘 같은 경우는 수동의 의미를 갖겠죠. 반대의 의미로. 예를 들어서 I am satisfied. 내가 만족된 거죠. 만족한 거죠. 뭐에 의해서? 뭐 by this car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차를 사고 내가 만족했다. 그럼 차가 나를 만족시켜 준 거니까 나는 수동적인 의미로 만족된 이런 느낌인 거지. 자, 완료. 완료는 뭐예요? 뭐가 있을까? The homework is finished. 그럼 뭐예요? 숙제는 완료된 이런 느낌이죠. 이미 다 처리가 된 이럴 때 과거 분사를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 분사의 두 종류가 어떤 역할을 할까를 보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이거 보면 알 거야. 시제와 태를 구성한다 이런 어려운 말 말고 진행형을 만들 수 있죠. 또 ed 형태는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형 이런 거 만들 수 있지. 또 뭐 있어? 수동태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시제나 태라고 하는 건 그 형태를 뜻해요. 뭐 수동태다 이런 것들, 뭐 진행형이다 뭐 이런 것들, 이런 형태를 뜻해. 동사가 쓰이는 형태, 알겠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 이거 중요하지. 명사를 수식해줘요. 동사의 의미를 가지면서 명사를 꾸며줄 때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명사를 수식할 땐 동사가 수식하는 게 아니라 형용사가 수식해주자니. 분사 플러스 명사 형태일 때 The sleeping baby 뭐예요? 자고 있는 아기죠. The broken window 깨진 창문이지. 이런 식으로 이 앞에 있는 분사가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 한 단어일 때는 얘들아, 한 단어로 오면 보통 앞에서 뒤로 수식해주는 이런 식으로. 근데 명사가 앞에서 분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는 food라는 명사를 기준으로요, 뒤에 분사 구가 와요. 한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구가 이렇게 오면요, 보통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그러면 food 음식인데 어떤 음식? peanut 땅콩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 이런 식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게 분사의 역할이다. 세 번째, 주어나 목적어의 보어로 쓰인다. 주어나 목적어의 보어로. 자, 주격 보어냐 목적격 보어냐. 자, he became satisfied 이렇게 하면 그가 만족한, 그쵸? 보어의 형태로 쓰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I watched 나는 봤어요. 뭐를? Little kids 어린 아이들이 뭐 하고 있는? Playing soccer. 그러면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를 만들 때도 이 분사 형태가 쓰일 수 있다. 자, 그래서 분사 구문의 분사의 역할, 분사 구문에서 분사, 그리고 분사의 종류와 분사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고, 그럼 우리는 이제 본문에서 있는 분사 구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분사 구문은 이 분사로 쓰인 구문이에요. 결국엔 분사가 이끄는 어구, 이 분사가 이끄는 구가 어떻게 한다?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역할을 하는데, 부사는 뭐라 했니? 시간이나 이유, 조건 등의 문장에서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문장의 의미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시간 같은 경우는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뭐뭐 하기 전이나 후, 뭐 혹은 내지는 이제 and가 많이 쓰여서 뭐 그리고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문장을 A에서 B로 이어가면서 문장을 만들어낼 때 쓰는 시간에 대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유, 뭐뭐 때문에, 세 번째는 뭐뭐 한다면, 그리고 네 번째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사 구문으로 시작하는 내용들이, 이런 분사 구문이 이런 의미를 띠면서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분사 구문은 조금 위로 올라와서 다시 설명을 해보면, 분사 구문을 만드는 방법이 조금 중요해. 왜냐하면 서술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신에서는 조금 챙길 이유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종속절이 뭐냐? 접속사가 있는 절이죠. 종속절에서 접속사를 생략을 해주는 게 첫 번째 순서인데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보자. Because he had a fever. fever이라는 건 열이에요. 열이 감기 같은 거. 열이 있기 때문에 he didn't go to school. 학교에 가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because는 여기서 부사절로서 이유를 설명하는 종속절이 왔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하는 거. 자, 그러면 이 종속절을요. 종속절에 주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주절에도 주어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둘이 같다면 이 종속절에 있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어요. 다르다면 그대로 남겨둬야 돼. 이 주어가 다르면 그대로 생략하지 않고 남겨두는 거. 즉 주어를 달리해서 문장을 구성하는 거. 자, 그래서 이 방금 같은 경우도 접속사를 이렇게 생략을 하시고요. 여기서도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같으니까 얘를 생략을 해야겠죠. 그러면 얘도 이렇게 생략을 해. 그럼 남아있는 게 뭐죠? 그쵸? had a fever, he didn't go to school이죠. 이렇게 남겨놓으면 끝이야? 안 되지. 왜? 여기 had라는 동사는 접속사를 없애버렸으니까 동사 자리가 아니잖아. 그치? 동사가 올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동사를 어떻게 해? 분사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현재 분사 형태로 having a fever, he didn't go to school 이라고 하면 해석할 땐 열이 많아서 he didn't go to school, 학교에 가지 않았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분사 구문은 이게 끝이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의 어떤 팁이 있는데, 팁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하나의 조금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종속절의 시제가 주절보다 과거의 이야기일 때, 더 과거의 이야기일 때는 우리는 완료형 분사를 쓴다. 그럼 having pp 형태로 쓰면 되겠죠.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두 번째로는 분사의 형태가 만약에 즉 동사가 원래 비동사였어. 비동사를 분사화시키면 being이거나 아니면 얘가 뭐 종속절은 과거 시제고 주절은 현재 시제다. 그럼 여기 비동사였던 애가 뭐 이제 예를 들어 was라는 놈이 있었을 거예요. 얘는 am이라는 놈이 있었을 거예요. 주어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얘는 시제가 앞서고 있으니까 having pp 형태로 써서 having been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 자, 이런 것들 비동사의 변형 같은 두 가지 케이스는 보통 생략을 할 수 있어요. 생략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생략을 안 해도 된다. 그치?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알겠죠? 자, 접속사도 마찬가지야. 미안해. 주의사항 하나 더. 접속사도요.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필자가 접속사 의미를 강조하고 싶으면 남겨둡니다. 자, 그래서 분사 구문에서 절대 생략하면 안 되는 건 뭐다? 생략을 선택사항으로 두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생략해야 되는 거. 뭐냐면 이거. 주절의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랑 똑같으면 생략을 무조건 해줘야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주어가 남아있으면 동사가 필요하지 않니? 맞죠? 그럴 때는 그냥 주어는 없애버리는 거. 알겠죠? 무조건 생략을 해야 된다. 자, 설명이 길었는데 워낙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분사 구문이라는 거 너무 많이 써요. 모의고사 이런 학술 아카데믹 잉글리시라고 하거든요. 아카데믹 잉글리시. 학술 영어. 학술 영어는 뭐냐면요. 여러분 너네 국어 모의고사 봤었잖아. 국어에서 이제 비문학 지문 봤지. 비문학 지문 어때? 우리가 일상적인 회화를 쓰면서 일상적인 어투로 말하는 그런 글들이 아니라 굉장히 학술적이죠. 그렇죠? 영어도 마찬가지야. 이런 모의고사 지문들은 다 학술적인 논문이나 이런 기사에서 따오는 그 이제 글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학술적이기 때문에 이런 분사 구문 같은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She ran to Marilyn 뭐 하면서? saying 말하면서.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and she said가 원래 문장이었고 and라는 접속사, 종속절의 접속사를 지우고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she로 똑같으니까 지우고 이 said라는 동사를 분사화시켜서 능동의 의미를 갖는 saying 현재 분사로 바꾸는 이런 방법을 거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자, 마지막 문장. 자, Sarah는 loved 좋아했었어. 뭐를? This idea 이
아이디어를요. 자, 앞에서 무슨 아이디어가 나왔죠? 어떤 아이디어냐면 이거 나왔죠. Part of the joy of building a sand castle is that in the end 결국에는 모래성 쌓기라는 건 뭐예요? We give it. 우리 모래성 쌓으면 그거 그냥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선물 같은 개념이야 라는 이 아이디어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했다? 반응했죠. respond는 반응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뭐로 반응했어? 뭐와 같이? 뭐랑 같이? 지금 열정적으로 반응했다고 했으니까 여기 뭐 들어가면 될까? enthusiasm. 이게 열성 이런 뜻이에요. 얘랑 같이 반응했다는 건 열정적으로 반응했다. 자, 뭐에 대해서? To the idea of building another castle. 자, 우리 이거 배웠어요. 1단원 본문에서 배웠어. 뭐 동격의 of라고 하는 거 배웠지. 뭐였냐면 얘는 원래 전치사 of는 뭐뭐의라고 해석을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뭐 하는으로 해석한다고 했죠. 그래서 앞에는 굉장히 의미가 추상적인 명사가 오고 뒤에 전치사 of 뒤에서는 동명사구가 그 추상적인 명사의 의미를 구체화시켜 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에 반응했냐면 building another castle. 또 다른 모래성 쌓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에 그 생각에 열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건 오케이. 야, 내가 모래성 쌓은 거 파괴됐었지만 괜찮아. 나 자연한테 다시 주면 되니까 새롭게 다시 지어보자 라고 반응을 했던 거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This time, 이번에는 even closer to the water. 좀 더 해변가에 더 가까이 간 다음에 so, 그렇게 한 다음에 뭐 했어? The ocean, 바다가 would get, 얻을 수 있도록 뭐를요? its gift, 그것의 선물, 즉 바다의 선물이가 it는 요걸 가리키겠죠? 바다가 그것의 선물을 훨씬 더 빨리 얻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자, 더 가까이 할 때 얘들아, 이거는 비교급 표현이란 말이야. 비교급 표현은 이제 er 붙는 거죠, 그쵸? 혹은 뭐 단어가 조금 길면 more beautiful 이런 것처럼 단어가 삼음절 이상이면 요럴 때는 삼음절 미만이면 er를 붙이고 삼음절 이상이면 more를 붙이는 이런 비교급 표현을 훨씬 더라고 강조할 때는요, 얘네 다 똑같아. even 쓰거나 for 쓰거나 still 쓰거나 much, a lot 이런 식으로 얘네 다 무슨 뜻이다? 훨씬. 비교급 강조 표현이라고 그래요. 비교급 강조 표현이라고 하는 애들. 얘네가 다 비교급 강조 표현이다.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주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 글은요, A, B가 가리키는 거는 뭐 했었죠? A는 뭐예요? 샌드캐슬이죠. 모래성. 이 아이디어는 뭐였어? 앞에 나온 요 부분을 좀 한국어로 해석을 해보면 이게 이 글의 어떤 주제가 될 수 있겠지, 그치? 뭘까? 모래성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 보내는 즐거움. 약간 이런 느낌이겠지, 그치?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자, A번. 결국엔 이 메릴린이라는 메릴린이 이제 소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 세라가 더 맞겠다. 미안해, 이건 잘못했어. 세라. 결국엔 세라가 겪은 성장과 배움이겠죠, 그쵸? 세라가 모래성을 쌓으면서 모래성 쌓기를 통해서 뭘 배웠을까? 성장하고 배웠죠. 뭐 자기의 그 어떤 모래성 쌓는 것들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고 얘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어떤 선물로서 여기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배웠다. 자, 19번 설명하는데도 이렇게 길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고성고에서 이제 설명이나 이제 수업을 하면서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뭐 그런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최대한 많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길면 배속을 조금 빠르게 하면서 시간을 절약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21번 볼까? 21번. 자, 21번은요.
동물의 감각을 소재로 하고 있어요. 동물. 인간도 동물이죠.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감각은 어떠어떠합니다라는 필자의 주장이 있을 거거든. 그걸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consider 고려해봐라. 뭐를? The seemingly라는 건 겉보기에라는 뜻이고 이 부사가 뒤에 나오는 형용사 simple을 수식해 주는 거죠. 겉보기에 간단한 question, 질문. 어떤 질문? How many senses are there? 얼마나 많은 감각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겉보기엔 되게 간단해 보이죠. 고려해보라는 거예요. 인간은 몇 가지의 감각이 있냐고 물으면 대부분은 오감이라고 설명하죠. 그쵸? 자, around 2370년 전에 이건 보통 이제 날짜를 읽을 때는요 2370라고 읽어도 되지만 얘는 2003년이야. 그러면 2003 이런 식으로 읽는데 이렇게 두 개씩 끊어 읽는 경우는 뭐 이렇게 20 이런 20하고 뭐 78 이런 식으로 하면 두 개씩 끊어서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요거랑 차이는 요 사이에 뭐 하나 더 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는 두 개씩 끊어 읽어요.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2370년 전에는요 아리스토텔이라고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있지. 걔가 뭐했게 썼어요. wrote 뭐를 대이하의 내용을 쓴 거죠. 자, 지금 보면 썼다라는 과거 시제가 왔고 대이하 종속절에는 현재 시제가 왔지. 이거 내가 교과서 본문할 때 설명했는지 아니면 방과후 시간 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우리가 시제 브리치라고 그래요. 정말 중요한 내용은 아니거든. 근데 뭐냐면 해가 어디서 뜨니? 동쪽에서 뜨죠. 그러면 과거에 어떤 사람이 I realized 나는 깨달았어요. 뭐를? The sun rises from the east. 글씨가 좀 미안해. 자, 뭔 말이야? 과거에 깨달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걸 현재 시제로 표현했죠. 왜 그럴까? 이거는 과거에도 그러고 현재도 그러고 미래에도 그럴 불변할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객관적인 사실이니까요. 자, 요즘 뭐 여기 이 필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진 않지만 당연히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운 건 뭐야? 인간은 감각이 몇 개이니? 5개 있지. 5개. 그리고 여기 5 다음에 senses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왜? 앞에서 나왔지 않니? senses 이런 식으로. 앞에서 나온 거를 굳이 똑같이 쓸 필요 없어. 생략해도 돼요.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There are 5 senses 누구한테? In both A and B. 인간과 동물 둘 다. 뭐 있어? sight, 시력, 청력, 후각, 미각. 이건 뭐야? 촉각 이런 것들. 자, 얼마나 많은 감각이 존재하는가라는 겉보기에 단순한 질문을 고려해봐라. 여기 두 개 뭘까? 왜 두 개가 있지?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감각이 존재하는가라는 겉보기의 단순한 질문을 고려해봐라. 겉보기에 아마 그러면 뭐 이렇게인가? 이렇게 했었나? 근데 이상한 것 같은데 그냥 붙이세요. 겉보기에. 내가 한국어 선생님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 겉보기에. 자, 2370년 전에는 이렇게 5감각이 있다고 썼지만 그때 당시에 과거 시제로 썼지만 뭐라고? 시제 불일치 일어난 이유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요. 지금도. 자, however. 자, 이 중요하죠. 이거 우리 뭐라 그래요? 접속사가 아니라 혼자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놈들을 접속 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however 같은 애는 굉장히 학술적인 영어에서 중요한 접속 부사거든. 왜냐면 A 문장 나오고 뒤에 새로운 문장으로 however B라고 치면 A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however가 나오고 B는 역접의 관계를 뜻한다는 거야. A랑 B를 반대의 의미로 제시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however 다음에는 필자의 주장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자, according to라는 건 뭐뭐에 따르면 이란 뜻이고, 자, philosopher 이러면 철학자죠. 자, 맥퍼슨이라는 철학자에 따르면요, 이 사람은 뭐라 했어? There are reasons.
이유가 있대요. 어떤 이유? 이 투부정사구의 to는 여러분 뭘까요? 이 이유를 설명해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죠. 뭐뭐 할 이유. 자, 어떠할 이유가 있대? 여기 의심하다라는 doubt가 와야 되는데 it은 뭐냐면 뭘 가리킬까? it. 자, it이 가리키는 것을 쓰시오. 여러분이 선행학습으로 먼저 했을 텐데, 자, doubt는 의심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의심을 뭘 했을까요? 의심할 이유가 뭐였을까? 앞에 나온 요 문장을 가리키겠죠. 요 문장. 맞지? 인간과 동물에는 5가지의 감각이 있다라는 걸 의심할 이유가 있다고 이 맥퍼슨이라는 사람이 제시를 한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면 내가 이거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너네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요. 이거 실제로 수능 문제에 나왔던 답의 선지에 있었거든. 뭐냐면 doubt와 suspect가 빈칸 추론으로 나오고 여기에 doubt가 들어갈지 뭐 suspect가 들어갈지 아니면 다른 보기가 들어갈지 1, 2, 3, 4, 5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빈칸 추론으로. 자, doubt와 suspect는 둘 다 한국어로는 의심하다라는 뜻이야. 맞지? 의심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문장을 줘볼게. I doubt that he likes her과 I suspect that he likes her 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칠게. 두 문장이 지금 두 문장이 있는 거예요. 자, I doubt that he likes her는 그가 그를 사랑한다고 의심한다 라고 한국어로 해석하면 굉장히 틀린 해석이 되는 거야. 왜냐면 doubt는요 무슨 뜻이냐면 의심은 하는데 뒤에 내용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럼 해석할 때는 그가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 거 아닐까 의심하는 거예요. 걔 그 여자애 안 좋아할걸? 이렇게 의심하는 거. suspect는 뭐예요? 그러니까 suspect는 명사형으로 무슨 뜻이 있지? 용의자라는 뜻이죠. 용의자. 그래서 용의자가 뭐니?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을 용의자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suspect의 의심은 무슨 의심일까? I suspect that he likes her. 그러면 걔가 그 여자를 좋아하고 있지 않나? 라고 의심하는 거야. 둘이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 그치? 그래서 얘 둘은 동요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이 인간과 동물에게는 5가지의 감각이 있다라는 걸 의심한다라는 건 뭐예요? doubt가 왔으니까 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 suspect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팁이에요. 자, 두 번째, for start라는 건 to begin with, 우선이란 뜻이에요. 우선 왜 그런지 한번 보면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는요 missed, 놓쳤어요. 몇 가지를 놓쳤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자, 지금 보면 몇 가지를 놓쳤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셀 수 있는 내용이 나와야겠지. 왜? 이유들이라고 셀 수 있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얘도 당연히 셀 수 있는 내용 a few가 와야 돼요. a few는 뭐니? 셀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의 의미를 가지거든. 조금이란 뜻을 가져요. 명사형으로 썼을 때. n은 명사예요. none 명사. 명사로 썼을 땐 조금이란 뜻이고 few 얘도 명사로 썼을 때는 부정의 의미를 담아서 무슨 뜻? 거의 없음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지. 그치? 이해가요? 자, 얘네 둘은 얘네와 다르죠. a few든 셀 수 있는 개념으로 쓰는 거고요. a little은 셀 수 없을 때 쓰는 거. a little은 셀 수 없을 때의 긍정. 조금 있는. 조금 있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little은 거의 없음. 예를 들어 뒤에 형용사로 꾸며줄 때 were를 나오고 few가 오냐 little이 오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 were는 셀 수 없으니까 little 이렇게 와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지?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몇 가지를 놓친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뭘 놓쳤냐? 놓친 내용을
콜론 찍고 부연 설명하겠죠. 뭐 perception이라는 건 인식이라는 뜻이고요. of your own body. 너 자신의 어떤 몸을 인식하는 거. 근데 which is 그거는 be different from. 자, 이것도 알아둡시다. 자, A is different from B라고 하면 A와 B는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전치사 from을 써줘요. 이거 알아두세요. 그러면 터치, 촉각과 다른 어떤 너만의 그런 몸의 인식, 그리고 the sense, 감각이죠. 뭐의 감각? balance, 균형, 즉 균형 감각을 뜻해요. 균형 감각이 어떤 균형 감각이냐면 has 어떤 그 관련이 있는, 링크는 관련이라는 뜻이야. 뭐랑? both A and B겠죠. 촉각과 시각과 관련된 그런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이 인간이 놓치고 있는 그런 감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감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그런 감각들 있잖아요. 얘들아, 여자의 감은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말 들어봤죠? 어우, 정말 맞는 말이야. 예를 들어 이제 A라는 남자친구와 B라는 여자친구가 둘이 사겨요. 잘 사겨. 인간은 오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B라는 여자가 A가 계속 핸드폰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B가 의심스러운 거야. 아니, 저 새끼가 이렇게 핸드폰을 많이 볼 리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B가 A 화장실 갔다 올 때 핸드폰 쓱 보고 카톡에 다른 여자랑 카톡하고 있는 거 보면 B의 오감으로 설명할 수 없잖아. 이건 뭘 봤니? 뭐 바람 피는 걸 봤어? 바람 피는 걸 들었어? 바람 피는 걸 냄새를 맡았어? 아니죠. 그럼 이렇게 놓치는 것들이 있다고. 오감으로는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 촉각과는 조금 다른 너 자신의 몸을 인식하는 거 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오감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빈칸에는 뭐뭐에 따르면, 그리고 아리스토텔은 인간에게서 몇 가지를 놓쳤고 그것은 이렇게 감각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문장. 자, other animals have senses. 어떤 감각이 있냐 다른 동물들은 are. 얘들아 또 나왔네. even 비교급 표현 뒤에 er. 그럼 훨씬 더라는 뜻이죠. 훨씬 더 어려운 이란 뜻이죠. 해석을 하면 다른 동물들은요, 인간과는 다른 동물들, 걔네는 감각인데 어떤 감각이 있어? 훨씬 더 categorize는 분류하다, 범주화하다 라는 뜻이야. 분류하고 범주하기 훨씬 어려운 그런 감각들이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categorize라는, 범주화하다라는 동사의 의미에는 목적어가 필요하잖니. 목적어 뭘까요? 이거겠죠. 감각을, senses, 감각을 범주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훨씬 더 감각을 범주하기 훨씬 어려운 그런 감각들이 있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주어랑 똑같은 경우에는요, 생략을 해요. 주어 어디니? 주격관계대명사. 이해 가니? 이 categorize라는 목적어에 들어갈 내용이 그 절의 주격관계대명사이 주어니까 이렇게 둘이 같을 때는 생략을 해버린다고. 이해가? 이거 너무 어려운 문법은 아닌데 중요한 문법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략을 할 수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해석만 잘하면 돼. 해석만. 자, 다음 many vertebrate 척추동물, vertebrate many vertebrates have a different, 많은 척추동물은 또 다른 sense system, 감각 시스템이 있어요. 뭐 하는 데 있어서? detecting, 감지하는 데 있어서요. 뭐를? odor, 악취를 뜻해. 악취. 냄새 같은 거 감지하는 데 다른 감각 시스템이 있고요. 또 얘를 계속 들고 있어. some snakes, 인간과 다른 예시들, 인간과 다른 동물의 예시들. 몇몇 뱀들은 can detect, 감지할 수 있어. 뭐를? 그들의 먹이에 어떤 체온을요.
자,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든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든 중요한 건 뭐야? 예시들이 다 오감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의 이유들을 설명하는 예시들이잖아, 그치?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예시들은 결국 뭘 우리한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겠죠? 뭘 말해줄까? 자, 지금 보지 않아도 여기 들어갈 내용들은 이 글의 주제거든요. 뭐냐면 감각이라는 건 cannot, 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 be clearly, 명백하게 divided, 분류되어질 수 없다. 뭐로? unlimited, limited는 제한된이라는 거죠. number, 수, specific kind, 특정한 종류라는 뜻이야. specific 하면은 구체적인, 특정한 이런 뜻이에요. 구체적인 종류로 제한된 숫자의 구체적인 종류로 senses, 감각들은 divided, 나눠지고 분류되어지고 범주화될 수 없다는 게 이 예시들의 어떤 그런 그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란색 빛줄 친 부분이 뭐예요? 주제겠죠. 이 글의 주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A에 뭐 들어가면 되니? 저거 그대로 해석하면 되지. 뭐 동물의 감각은 오감 등 숫자로 잠깐 미안해. 어떻게 설명해 줄까? 구체적인 종류로 범주화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구체적인 종류의 어떤 제한된 숫자로 범주화하기는 제한이 있다, 어렵다, 이렇게 주제를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 밑줄 친 부분이 주제니까 요거를 잘 파악해서 본문 내용 일치불일치라든지 주제 문장이 있으면 주제문 이런 거 잘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쵸? 5번 문장 볼게요. 5번 문장도 자, instead of A, 콤마 찍고 B. 자, instead A of A, 그 다음에 B. instead of는 뭐뭐 대신에란 뜻이죠. A 대신에 B라는 건 뭐예요? A를 말하는 거 말고 B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B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야. B가 하고 싶은 말. 즉, 이 밑줄 친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이 얘랑 똑같은 말이겠죠. 그쵸? 그러면 A에 들어가는 지금 밑줄 쳐져 있는 이 부분이 있지. 원래 이게 함축적 의미 추론에 나오는 거거든. 얘는 딱 봐도 무슨 말이 나와야 돼? 인간, 동물의 감각은 이제 특정하게, 예를 들어 특정한 종류로 구분지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봐봐. instead of 대신에 뭐 try to, 노력하는 대신에 try to라는 건 노력하다라는 뜻이고, try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면 노력하다라는 뜻이고요. ing 동명사 형태가 오면 시험 삼아 뭐뭐하다라는 거니까 다른 뜻이에요. 그러면 try to push animal senses into Aristotelian buckets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요게 A가 가리키는 건 뭐야? 그러니까 동물의 감각을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양동이로 밀어넣는다는 건 결국 비유적인 표현이겠지. 이게 결국엔 인간의 감각을 오감으로 한정시키는 것 대신에, 그렇게 노력하는 대신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연구해야 합니다. 뭐를? them은 여기서 인간의 감각들이죠. 그쵸? 동물의 감각들. 그 동물의 감각들을 뭐로 연구해야 되냐? for what? 주어 동사. 이거는 우리가 주어가 동사하는 모습 그대로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그 감각이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로 연구를 해야지, 이거를 구체적인 종류로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rather than A, B도 instead of A, B와 똑같은 구조예요. A 대신 B를 말하고 싶다. 결국엔 B의 필자의 주장이 담겨져 있고, 이 노란색 표시한 거는 결국 이 내용을 그대로 설명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은 굉장히 좋은 글이었으니까, 왜냐면 조금 깔끔하잖니. 글이 깔끔하잖아.
필자의 주장이 일반적인 통념에서 시작해서 however 역접으로 이끌어내서 야 그거 아니야. 연구 결과나 이런 다른 철학자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 예시를 들어볼까? 예시 알려주고 마지막에 결론 지어서 마무리하는 형태로 끝나는 거. 굉장히 깔끔했다. 자, 아리스토텔은 인간 감각을 어떻게 봤죠? 동물 감각, 즉 인간이나 동물의 감각의 수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동물 감각의 수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게 바로 맥퍼슨의 연구 결과였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동물의 감각 이렇게 21번 끝났고요. 자, 24번 지문 보겠습니다. 24번. 24번은 개인적으로 내용 자체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용은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었겠지만 내용이 어려웠다. 자, 내가 생각한 이 글의 소재는 예술 작품의 작업 과정이란 말이야. 예술 작품을 작업할 때 과정을 주제화시켜서 이 글은 예술 작품을 작업할 때는요 완성하기 위한 적절한 시점과 평가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주제. 자, 보면 첫 번째 working around the whole painting rather than 이라는 건 뭐뭐라기보다는 자 그러면 A rather than B가 오면 무슨 말이야? B라기보다는 A라는 거겠죠. 그쵸? 결국엔 이 가에 해당하는 이 A에 해당하는 이 working around the whole painting이 B에 해당하는 concentrating on one area at a time이라는 건 한 번에 이런 말이에요. 결국 A 전체 그림 작업이죠. 이 전체 그림 작업이 B에 해당하는 한 번에 한 영역에 작업하는 것보다 어떠하다라는 게 필자의 주장이 나올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요. 한 번에 한 영역만 뭐 하는 거? 집중하기보다 그렇죠? 전체 그림에 대해서 작업하는 것, working이니까 작업하는 것은 하고 그럼 주어가 working부터 at a time까지 긴 주어가 왔단 말이야. 동사는 will이고요. me는 의미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전체 그림을 작업하는 것이 한 번에 한 영역만 집중하는 것보다 전체 그림을 작업하는 것은 의미합니다. that 이하를 의미하죠. 뭐 당신이 can stop 멈출 수 있다는 것을요. 언제? at any point 어떤 지점에서도 멈출 수 있고 and 그리고 또 뭘 의미한다? the painting 그 그림이 can be considered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뭐라고 여겨지냐? finished 완성됐다고 여겨질 수 있도록 그걸 의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consider이라는 동사는 우리가 오형식으로 쓸 때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로 투부정사를 취해요. 그러면 해석할 때는 A를 B로 간주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 있던 원래 이 the painting can be considered finished라는 건 원래 무슨 문장이었을까? 원래 무슨 문장이었을까? 수동태니까 능동태로 한번 바꿔보자. 우리가 능동태로 한번 바꿔보면 잠깐만. 원래 문장은 자 누가 그 그림을 완성되었다고 여겼을까? 사람들이겠죠. 예술 작품을 하는 뭐 아티스트가 되겠지. 이 사람들은 can consider the painting 그쵸? 목적어가 painting이고 원래는 그리고 목적격보로 to be finishe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능동태 문장이 어떻게 막힌 거야? 목적어가 어디 있어요? 그쵸? 목적어가 이제는 주어로 오는 거고 수동태형 BPP 형태 써서 considered가 오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사이에 있던 to be finished 요건 to be는 생략되는 구조 이렇게 오는 거죠. 능동태로 원래 생각을 하면
자, 그래서 한 번에 한 영역에만 집중하기보단 전체 그림에서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 필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소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 뭘 의미하냐? 여러분이 어떤 지점에서도 멈출 수 있고 그림이 완성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한번 밑에서 파악을 해볼게요. 엄청 중요한 게 나왔네. 자, find 가목적어, 진목적어, 그리고 여기 difficult는 목적격 보어예요. 이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냐면 artist, 예술가들은요 종종 find가 원래는 발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오형식 동사로 쓰면 이제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올 텐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오형식 동사는요, 이 오형식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오잖아, 그치?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를 주어 서술어의 관계, 주술 관계처럼 생각을 할 수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해석을 할 때 목적어를 은는이가를 붙여주면 주어처럼 해석을 하잖니, 그치?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주어 서술어의 관계는 결국 이 앞에 목적어를 주어처럼 간주할 수 있다는 건 이 앞에가 목적어가 주어, 우리 가주어 진주어 구문 알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도 어때? 주어 자리, 즉 문두, 대가리가 너무 크면 어떻게 해요? 뒤로 보내죠. 똑같아. 목적어, 이 주어 서술어 관계인 주술 관계처럼 해석하는 이 목적어도 목적어 자체가 너무 길면 어떻게 한다? 목적어 자리에 가목적어 it을 넣고 목적격 보어 뒤에 목적격 보어 뒤에 진짜 목적어인 진목적어를 뒤로 빼는 그런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도 있다는 거. 그거의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가 find예요. find는 이때 여기서 발견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다, 느끼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 지금 여기 보면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라고 여기다, 느끼다. 지금 여기 사이에 목적어 자리에 가목적어가 왔죠.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 difficult가 왔고 진짜 목적어인 뭐예요? to know, 아는 것. 언제 멈추는지, 그림을 언제 멈추는지 아는 것은 어렵다고 여기는 게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예술가들은, 화가들은 종종 뭐라고 쓰면 될까? 그림을 멈출 때를 알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라고 해석해도 좋지만 여기고 느끼고 있으며, 그쵸?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and 엮어주고 can be, and 그리고 it can be tempting. it은 여기서 가주어인 것 같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진짜 주어를 이렇게 표시하고 주절의 동사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자, it은 해석 안 하면 되니까, 그쵸? 뭐가 tempting은 무슨 말이냐면 유혹하는 이런 뜻이에요. 뭐가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할까 봤더니 keep,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 좀 더 너의 작품에다가 자신의 그림에 계속해서 더 추가하고 싶은 그런 뭐랄까 욕구,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화가들은 사실 전체 그림을 한 번에 그릴지 아니면 한 번에 한 영역씩 시간마다 그릴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 화가들도 언제 그림을 멈출까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굉장히 유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작품에 조금 더 추가할까? 이런 것들 너무 당연하잖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번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it은 진짜 주어가 아니라 가주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짜 주어가 될 거고 주절의 동사고. 자,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Take a few steps back. take back이라는 거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몇 걸음 물러서 뭐로부터? 그림으로부터. From time to time. 때때로 가끔씩 이런 말이에요. 때때로 가끔씩 그림에서 몇 발자국 물러서는 것은 중요하대요. 뭐 하기 위해서 중요할까? 진짜 주어 미안해. 진짜 주어는 여기까지라고 하고 여기 투부정사구는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To assess 뭐 하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뭐 progress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진행 상황, 경과 이런 걸 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진행 상황을 뭐 하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그림에서 몇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대요. 자, 매우 중요하다 나왔으니까, 자, 그림에서 몇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결국 P자 주장이 나왔잖니. 그치? 왜? 자신의 그림 상황을, 진행 상황을 평가해야 되니까요. 자, 4번 문장. Putting too much into a painting, 여기가 주어가 될 거고 can 동사가 되겠죠. spoil이라는 건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 그래서 너네 영화 볼 때 스포일러라고 들어봤니? 옆에서 친구가 야 스포일러 해. 뭐 파묘에 뭐 어떤 사람이 죽었대. 난 영화 파묘 보고 싶었는데 걔가 한 짓은 뭐야? 내 영화를 관람하는 행위를 spoil, 망친 거죠. 그래서 스포일러라고 해요. 자, putting too much into a painting에서 이 put이라는 동사가 은근 중요하거든. 잘 모르는데 put은 해석을 할 때 무엇을 어디에 놓다, 이렇게 무엇을 목적어 어디에 장소, 이것까지 다 체크해놔야 돼. 결국 목적어 어디니? too much 많은 것을 어디에? into는 전치사구죠. 그 그림에 많은 것을 넣는 것, 즉 많은 것을 추가하는 것은 can spoil, 망칠 수 있다. 뭐를? it는 뭘 가리킬까? 그림의 영향이겠죠. 한 그림에 너무 많은 것을 넣으면 그림의 영향력을 뭐 할 수 있다? 망칠 수 있고요. and 그리고 뭐가 병렬 연결되지? spoil, leave 이렇게 병렬 연결되죠. 그리고 can 뭐 할 수 있어요? 뭐뭐 하게 놔두다. leave. 이거 내가 따로 안 적었네. 해석을. 자, leave도 오형식 동사로 써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놔두다, 냅두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그 그림에 너무 많은 것을 집어넣는 것은 뭐 할 수 있다? it은 여기서 또 뭘 가리켜요? 그림을 가리키겠죠. 그 그림이 뭐 하도록? looking, 보여지도록. 뭐 하도록? 어떻게 보여지도록? 자, 그림이라는 건 work는 일을 시키다라는 타동사 의미도 있고요. overwork 하면 과도하게 시키다라는 타동사 의미가 있어. 잘 봐. 이 그림이 보여지기에 이 그림이 뭔가를 과도하게 작업을 시키는 거니? 아니죠. 그림이 사람에 의해서 과도하게 작업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지. 수동의 의미를 갖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overworked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한 그림에 너무 많은 것을 넣으면 영향력을 망칠 수 있고 과하게 작업된 것처럼 보이게 될 수 있으니까 한 그림에 너무 많은 것을 넣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예술적인 작업, 평가하기에 적절한 시점과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 5번 문장. 5번 문장도 너무 중요해서 똑같아요. find, 그 다음에 뭐 있니?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 그쵸? 자, 주어. 만약 if you find, 너가 너 자신을 발견한다면, 뭐 하는 너의 자신? 자, 너 자신이 뭐 하고 있을까? 주어 서술어의 관계라고 했죠. 그러면 능동이냐 수동이냐 하지. 자, 너 자신이 스스로 애쓸 수 있죠. struggle 하면 애쓰다라는 뜻이거든. 너 자신이 스스로 발견한다. 뭐 하는 것을? 애쓰는 것을. 뭐 하는 거에 있어서?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요. 자, 뭘 결정할까에 관한 whether절은 decide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고, whether절이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절로 오면요, if와 중복해서, 즉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즉 whether you have finished나 if you have finished나 똑같은 해석을 요구합니다. 뭐인지 아닌지를. 그럼 다시 해석을 해보면, 너가 그 그림을 finished 다음에 목적어가 없는데, 이거는 앞에서 나온 더 페인팅을 가리켜요. 너무 당연해서 생략한 거야. 너가 너만의 그 그림을 끝냈는지를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struggling,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뭐 해라? 명령문이 나왔네. take a break, 좀 쉬어. 얘다 좀 쉬면서 해.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쉬었으면 come back to it, 그 그림에 다시 돌아와. later, 뭐와 같이
with fresh eyes. 좀 쉬었으니까 좀 신선한 눈이라고 신선한이라고 좀 해석하기 좀 그렇고 뭐 휴식으로 돌아온 그런 무슨 느낌이 있을까 한국어로? 아 그래 신선한이라고 하자. 신선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라 이런 말이겠죠. Then 그 후에 you can decide. 너는 뭐 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whether 절도 왔네. 뭐뭐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주어 뭐가 하니? 너의 그림의 어떠한 부분이 can would 뭐 하는지 이득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benefit 뭐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없냐면 있을 수 있냐면 further는 더 이런 뜻이에요. 더 refinement는 정교함, 세심함 이런 뜻이야. 너가 그림을 그리다가 좀 잘 쉬고 오면 그 그림에 대해서 더 정교해지는 거에 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쉬면서 해라 이런 말이겠지. 되게 좋은 글이야. 너네도 공부를 좀 쉬면서 하세요. 공부를 쉬면서 한다는 건요. 2시간 공부하고 1시간 쉰다는 말이 아니야. 쉼은 break, take a break의 그 쉼이라는 건 길면 1시간이고 짧으면 10분 정도. 자, 싸움이에요. 누가 덜 쉬냐의 싸움이거든. 한국 교육이 그래. 좀 쉬게 하면 좋은데 안타깝다. 자, 누구는 10분 쉬고 누구는 1시간 쉬었다. 그럼 A와 B의 공부량의 차이는 50분이 나는 거예요. 이 50분이 쌓이면 500분. 그쵸? 한 달이 되면 얼마야? 1500분. 1500분 시간으로 한 사람은 대충 몇 시간이니? 200 몇 시간 되지 않니? 20 몇 시간 되지 않니? 20 몇 시간? 그치? 20 몇 시간이 한 달씩 계속 차이 나는 거야. 어우, 20 몇 시간이면 야. 시험 공부 중간고사 하루 전날 너네 몇 시간 공부하니? 진짜 많이 하면 한 10시간? 그치? 근데 24시간을 남들보다 한 달 더 빨리 간다고 생각해봐. 쉼이라는 건 짧게 그리고 자주 짧게 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번 문장의 find의 목적어 잘 찾았고 동사구 can be tempting의 주어, 가주어였던 거 표시했고요. 자, A, B, C가 가리키는 거 다 뭐였어요? 그림이었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글에서 필자는 B라기보다는 A, 즉 A를 강조하고 있잖아. 그치? 이 A의 장점이 뭘까? 일단 가와 나중 필자가 선호한 예술작품 과정은 가잖아요. 그쵸? 한 번에 탁 하는 거. 그쵸? 이 가를 선호하는데 얘의 장점은 뭐야? 쉬면서 전체 그림을 완성한다는 게 쉬면서 다시 이따금 돌아와서 또 부족한 부분 그리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그 그림에 어떤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고 그쵸? 그리고 과도하게 작업되어 보이지 않으니까 너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조금 더 정교하게 그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준다는 거죠. 자, 29번 직업 만족도와 삶의 관계에 관한 글 설명 또 시작할게. 자, 이 글은 직업 만족도가 어떠면 이제 삶은 어떠하다 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어려운 단어가 많으니까 단어 공부를 먼저 하고 이거 영상 들어야 돼요. 알겠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It will be hard to overstate how important meaningful work is to human beings. 까지가 첫 번째 문장이고 지금 보면 it 가주어, to 부정사구, 진주어 구문이죠. to overstate부터 끝까지. 그리고 동사는 주동사 그리고 비동사, 동사 원형 나왔죠. 자, 이거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웠을 건데 overstate라는 단어는요 과장하다라는 뜻이에요. 과장하다. 그러면 it'll be hard 어렵다는 거지. 뭐가? 과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meaningful work가 지금 여기 보면 주어, 동사 그리고 여기 동사 다음에 보어 자리가 요 important가 들어가는 거지.
해석을 해보면요, 이제 간접 의문문이 이제 주어로 온 경우니까, 진주어로 온 경우니까, 자, meaningful work라고 하면 의미 있는 일이죠. 의미 있는 일이 how important,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에게? to human beings,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overstate, 과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인간에게 그 삶에서 직업이라는 건 어때요? 일이라는 건 어때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그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과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건 우리가 이런 말을 쓰지. 아무리 중요함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 말은 뭐야?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간에게 의미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이렇게 overstate, 과장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는 더 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더 과장할 수 없다는 말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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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좀 해석하기 어려웠을 거야.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dash 하고 부연 설명. work라는 건 일이죠, 일. 그러면 일인데 어떤 일이냐면, 자, 그 다음에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인지 아니면 where 관계 부사인지를 보려면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느냐를 보면 되는데, 지금 주어가 자리가 빠져 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와야 되는 거지, 그쵸? 자, 일인데 어떤 일, provide 제공하는 어떤 걸, fulfillment라는 건 성취라는 뜻이고, a sense of fulfillment라는 건 성취감을 뜻하는 거고, 자, empowerment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empower. 자, power라는 거 뭔지 알죠? power 힘이죠, 힘. 이제 힘이라는 거고, 이 m이 붙으면 동사로 만들어준 접두사예요. 그래서 empower 하면은 힘을 주다, 권한을 주다 이런 뜻이고, empowerment 하니까 권한이란 뜻이 생기죠. 자, 그래서 인간에게 의미 있는 일, 즉 성취감과 그리고 권한을 제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과장해서 말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일은 얼마나 중요하겠니, 그치? 학생인 여러분도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것은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배우는 그 교육과정들을 잘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고, 나도 이제 교사로서 너네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성취감이나 어떤 empowerment, 여기서는 내가 뭐 권력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교사로서 일을 하면서 성취감뿐만 아니라 어떤 내가 너네들한테 주는 그런 모든 영향력들을 이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장. 자, 이거 좀 어려워하더라. 뭐냐면 nose가 붙으면요, 여러분 nose부터 여기까지를 주절의 주어라고 하고, 자, nose라는 건 어떠어떠한 사람들을 가리켜요. 어떠어떠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nos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the people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거든. 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인지를 뒤에서 관계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수식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한정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한정적 용법이라고 해서, 한정적 용법은 뭐였어요? 막 바구니 얘기 기억나지? 너네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을 바구니에 넣어라. 근데 바구니는 어떤 바구니? 테이블 위에 있는 바구니. 수많은 바구니들 중에서 한정을 시키고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정시키는 거죠. 어떤 사람들? 찾아왔던 사람들이요, deeper meaning in their careers, 그들의 어떤 직업에 있어서 깊은 의미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그럼 주어 자리니까, 주어가 왔으니까 find, 동사 와야겠죠. find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오형식으로 쓰이면 find 목적의 목적격 보어로 써서, 지금 목적어가 어디에 있어? their days가 있겠죠. 이게 목적어예요. 자, 그럼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를 파악해야 되는데, 해석하자면 이거야. find가 오형식으로 쓰이면 뭐 발견하다, 여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니까. 자, 자신의 어떤 직업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요, 깊은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their days, 그들 하루하루가 much more 어떨까? energize라고 하는 동사는, energize는 활기를 불어넣다, 누구누구에게 활기를 불어넣다라는 뜻이고, satisfy라는 건 누구누구를 만족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너네 하루가, 그 사람들의 하루가 사람들, 즉 너네 자신을 만족시켜주는 능동의 의미를 갖겠죠, 그쵸? 얘네 자체가 만족된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 energizing and satisfying 와줘야겠지. 이 둘의 관계를 찾아야 돼.
일단 오형식은 중요한 거. 목적격 보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왜? 얘네 둘이 뭐라고 했어? 둘의 관계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 얘네가 어떤 작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즉 주술 관계를 갖는다고요. 자, and 그리고 and. 자, to count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 29번 문제가 문법 문제였기 때문에 이 to count가 틀렸죠. count라는 동사는요. count는 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다. 그래서 count A as B라고 하면 여기다 A를 B로 여기다라는 뜻이고 지금 앞에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왔기 때문에 여기 to count가 오려면 요 앞에 부분 병렬된 부분에도 투부정사구가 왔었어야 되는데 안 왔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얘는 그럼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 to를 없애서 이 count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뭐랑 병렬 연결시켜줘야 되니? find랑 병렬 연결시켜줘야겠죠. 그렇죠? 자신의 직업에서 더 깊은 의미를 갖는 사람들은 자신의 하루하루가 더 활기차고 만족감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뭘 여길까요? 그 사람들은 그들의 employment는 일하는 거죠. 직업, 어떤 취업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직업이라고 할게. 그들의 직업을 뭐로 여길까요? 전치사 as 써서 one of the greatest sources. 우리 이거 표현 배웠잖아.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그 다음에 복수명사를 꾸미는 전치사구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겠죠. source는 원천이란 뜻이에요. 원천. 원천.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직업을 뭐로 여긴다? 기쁨과 어떤 자부심, 자존감의 어떤 가장 큰 원천 중에 하나로 여긴다. 그래서 인간에게 일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소냐 룸버스키라는 나도 모르는 아주 발음하기 어려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독자들은. 그러니까 항상 뭘 얘기해줘? 이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동격의 콤마가 오는 거예요. 그럼 주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지 전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심리학 교수래요.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인 이 사람이 뭘 해왔다? 수행을 해왔다. 뭐를? numerous라는 건 수많은, workplace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workplace. 현장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현장 연구를 진행을 해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에 which are이 생략되어 있다는 건 여기 show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무슨 자리? showing. 그쵸? 현재 분사 자리라는 거지. 그래서 앞에 명사가 있고요. 뒤에 분사가 오게 되면 10중8구 가운데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주격관계대명사와 뭐가 생략되어 있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오케이? 자, 그럼 해석할 때 어떻게? 현장 연구도 어떤 현장 연구? 보여주고 있는 현장 연구를요. 뭐를? that 이하의 내용을. 그러면 showing부터 이제 that부터 끝까지가 그거가 되겠죠. show의 목적어 자리가 되겠죠. 자, 뭘 보여주고 있냐면 when people are 사람들이요. 자, fulfilled냐 fulfilling이냐를 보면 이 fulfill의 단어를 알아줘야겠죠. fulfill. 무슨 뜻이냐면 이제 성취감을 느끼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누구를 성취감을 느끼게 하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성취감을 그 직업에 대해 성취감을 느껴지게 되는 거니까 우리 PP 형태에 써주면 되겠죠. fulfilled. 사람들이 좀 더 성취감을 느낄 때 여기 끝까지 가야겠네. showing의 목적어는 그럼 그 사람들은 성취감을 느끼면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이겠네. 그치? not only니까 여기 체크 해주시고. 그쵸? 자, 사람들은 뭐뿐만 아니라 produce higher quality work 좀 더 높은 질의 임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output은 성과란 뜻이에요. 성과. 더 큰 성과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generally 일반적으로 earn 소득을 더 얻습니다. higher incomes 더 높은 소득을 얻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의 성취감을 느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직업에서도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될 뿐만 아니라 소득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죠. 계속 삶과의 연관을 짓고 있어요. 자, 그래서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이게 없죠. higher quality work 더 질 높은
업무와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될 것 같아. 아니네. 여기 앞에 있네. 더 질 높은 업무와 더 큰 성과. 여기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가 없네. 일반적으로. generally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입을 거둔다는 것을 보여준 수많은 현장 업무를 현장 연구를 수많은 현장 연구를 수행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those도 나왔네. those는 뭐라고 했어요? the people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무조건 한정해주는 그 관계 대명사 절이 와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뭐 왔어? who are이 생략된 주격 관계 대명사 비동사 생략된. 그래서 뒤에 바로 보어 자리가 왔네. satisfied 와야겠죠. 만족하는 상황인 거니까. 어떤 사람들 가장 만족하는 그들의 직업에 가장 만족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비동사 수일치 시켜줘야겠죠. 왜? 앞에 주어는 뭐였어요? those니까요. 그러한 사람들이니까요. 복수 형태. are also much more likely to. 자,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be likely to 하면은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근데 여기 much more 왔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는 걸 표현을 하고 있죠. to be happier. 훨씬 더. 자, 지금 보면은 much more는 비교급 강조 표현이고 여기 비교급이 왔던 거지. 훨씬 더 만족하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뭐에 있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요. overall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전반적으로라는 뜻이에요. 또한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에 더 행복해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자, 그럼 4번 문장이 내가 봤을 때는 가장 직접적인 주제문이 될 것 같아요. 자, for her book Happiness at Work라는 자신의 저서 이 사람 어떤 사람 researcher 제시카 프라이스 존스라는 사람이 연구자인 이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conducted 수행을 한 거죠. 뭘? A study of 30,000 workers in 79 countries. 자, 79개 나라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했는데 지금 여기 자리가 지금 앞에 동사가 왔기 때문에 동사가 더 들어갈 수 없죠. 왜? 콤마 찍혀있고 접속사가 없잖아. 그러면 아까 설명한 뭐였어요? 분사 구문 처리하시면 되죠.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발견하면서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발견하면서 연구를 수행을 한 거죠. 대리아를 발견하면서 뭐라고? 또 나왔네. those 어떤 사람들. 자, 여기 보면 who 관계대명사죠. 맞죠? 그럼 얘네가 뭐 하는 애들이다? those를 한정 짓고 있는 관계대명사절이다. took greater satisfaction from their work.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자, 그들의 직업에서 보다 큰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 복수동사 줘야겠지. were 150% more likely to. 자, 배웠었죠? be likely to. more likely to. 그럼 해석하면 훨씬 더. 자, 지금 more 나왔다는 건 뒤에 비교급 나왔다는 거지. 그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훨씬 더 만족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계속 뭔 얘기하고 있니?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면 뭐예요? 자신의 삶에 만족할 확률이 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얘들아, 이 정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주제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이거 계속 연습해야 돼요. 왜냐면 이 소재 주제를 찾는 게 모의고사 그 문제 풀어가는 것의 핵심이에요. 영어는 거의 독해 지문이 28지문 나오는데 그 중에 한 24지문 정도는 주장문이 나와요. 주장문. 필자가 주장하는. 그러면 이 주제 가지고 계속 문제 만드는 거 뭐 주제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을 빈칸 추론으로 뚫어버릴 것이고 주제, 요지, 그리고 밑줄친 부분의 어떤 함축적 의미, 그리고 제목 이런 것들 다 주제와 관련돼 있잖니, 그치? 그래서 잘 파악해 보세요. 알겠죠? 자, 29번 설명 끝났고, 자, 30번. 자, 두 지문 나왔다. 화이팅. 자, 화이팅. 자, 요번 지문의 소재는 뭐다? 인간의 이동 속도와 환경, 그 둘의 지각 능력의 관계. 인간이 이동하면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는 이 환경들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지각을 하게 될 것인가, 요거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The rate of speed
which인지 at which인지 모르겠지만 뒷문장 보니까 one is traveling. travel 여행하다. 이런 식 자동사죠. 그럼 I travel 할 수 있잖아. 완벽한 문장이지. 그니까 관계대명사 which 쓰면 안 되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써야겠죠. 해석해 보면 여기에 원래 어떠한 스피드로 at 뭐 이런 식으로 100km/h 이렇게 하면 시속 100km의 속력으로 여행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뭐야? at which라는 건 그 속도로, 그쵸? 자, 그러면 the rate of speed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문장이 주어가 될 것이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관계시키고 있는 거죠. 자, the rate of speed는요, 약간 중복된 표현이에요. 사실은 speed 자체가 속도라는 뜻이고 rate는 무슨 뜻이냐면 rate의 속도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 비율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속도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우리 한국어로 치면 너네 역전압이라는 말 알아? 역전압. 이 전자가 무슨 전자야? 이 전이 앞전자잖니, 그치? 역앞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복된 표현이란 거지. 이거 중복된 표현처럼 the rate of speed도 사실 중복된 표현이라서요. 뭐 이렇게 관용적으로 많이 쓰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the rate of speed 하면 그냥 속도예요, 속도. 속도인데 어떤 속도? 사람이 여행하는 속도. traveling 이동하는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긴 여행보다는 이동이 더 맞겠다. 사람이 이동하는 속도는 will greatly 엄청나게 determine 영향을 끼친다, 결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뭐를? 능력인데 어떤 능력? To process detail in the environment. 환경 속에서 디테일, 세세함, 디테일을 process 처리하는 능력에 어떠한 능력이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투부정사고 같네. 자, in evolutionary terms, evolutionary는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너네 그 옛날에 디지몬 봤니? 디지몬 봤어요? 디지몬 에볼루션 하잖아. 디지털 디바이스에 착 이렇게. 너네 또 디지몬 세대가 아닌가? 내가 이제 디지몬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나는 포켓몬은 싫어해. 포켓몬은 그 뭐랄까 그 포켓몬들의 그 진화하는 맛이 없어. 디지몬 이제 어드벤처, 디지몬 파워 디지몬, 그리고 디지몬 프론티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디지몬 시리즈가 나왔지만 디지몬 어드벤처가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시간 날 때 한번 보세요. 그 동심을 자극하기도 하면서 아주 굉장히 매력적인 만화라고 볼 수 있지. 거기 보면 이제 디지몬을 갖고 있는 주인공들이 디지몬들이나 이제 주인공들이 시련을 겪을 때마다 디지몬들이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어떻게 해요? 야, 나 진화할래를 시전해버리죠. 그러면서 막 부금이 딱 깔려요. 진화 부금 뜨르르르만 하면서 부금 딱 깔리고 디지털 디바이스 이렇게 각 긁히면서 뭐라고 하냐면 디지몬 진화 이렇게 하죠. 그쵸? 그때 이 진화라는 표현 evolution이라고 쓰거든. evolution. 아마 그 디지몬 본 사람들은 들어봤을 거야. evolution. 이게 진화라는 뜻이에요. evolutionary 하면 진화론적인 이런 말이야. 그래서 너네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저서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이제 자신의 어떤 주위 환경에 맞게 진화해왔다. 진화를 거듭해왔다. 인간도 사실 어찌 보면 그 인간 그 꼬리뼈가 만져지잖니, 그치? 인간은 원래 꼬리가 있었어요. 옛날에 꼬리가 있었을 거야. 근데 꼬리가 굳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에 맞춰서 진화한 거죠. 꼬리가 없는 상태로. 이런 느낌이죠. 자, in evolutionary terms라는 건 뭐야?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human senses, 인간의 어떤 감각은, 자, 감각이 계속 나오네. 저번에 아까 몇 번 문제였지? 몇 번 지문에서도 감각이 나왔죠. 아리스토텔레스 나왔던. 인간의 감각은요, are adapted to the speed. speed, 속도에 적응된 상태입니다. 자, be adapted to. 원래는 adapt라는 단어는요, 적응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목적어를 뭐에 적응시키다. 자, 그래서 adapt A to B라고 하면 A를 B에 적응시키다라는 말이야. 그럼 이게 수동태로 쓰니까 어떻게 돼요? A be adapted to B라고 하는 건 A가 B에 적응된 상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인간의 감각은요,
속도에 적응된 상태인데 어떤 속도에 적응되어 있냐면 at which 어떤 속도 humans move 인간이 움직이는 속도에 적응되어 있어요. 뭐를 통해서? through space. space는 여기서 우주란 뜻이 아니고 공간이란 뜻이죠. 공간을 통해서 움직일 때 그 스피드에 뭐를 통제하여 그들의 어떤 힘으로 통제하면서 걷는 움직일 때 그 공간을 통하여 움직이는 그 속도에 맞춰져 있다는 거지. while walking 그들이 걸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감각이라는 게 우리가 걸을 때 제일 편하잖아요. 걸을 때 힘드니? 아니죠. 뛸 때 힘들죠. 뛸 때 힘들잖아. 걸을 때 어때? 편안하지. 그러니까 그 편안한 속도에 맞춰서 인간의 감각은 적응되어 있다는 거겠지. 그렇지? 그래서 사람의 이동하는 속도의 빠르기는 환경 속 세세한 것을 처리하는 능력을 크게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환경을 이동하는 사람이 이동하는 속도, 이 속도랑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이 두 개가 크게 관계가 있다는 거겠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감각은 어때요? 자신의 힘으로 걸으면 공간을 이동하는 속도에 뭐하고 있다? 적응되어 있다. 어려운 말 아니야. 문장 구조가 어려울 뿐이지. 그치? 자, 주의할 점. 자, 여기 전치사 while은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while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뜻. 첫 번째, 뭐뭐 하는 동안이란 시간의 의미를 갖는 뭐뭐 하는 동안. 첫 번째 뜻, 얘는 접속사예요. 물론 밑에 거 설명하는 것도 접속사지만, 그래서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항상 주어 동사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랑 똑같은 뜻이면서 전치사로 쓰이는 게 전치사 during이죠. during. 얘는 뭐예요? 전치사입니다. 얘는 뒤에 주어 동사가 올 수 없고 명사가 와야 된다는 점. 자, 그럼 지금 보면 뭐뭐 하는 동안을 쓰인 이 while 다음에 그냥 선생님 주어 동사 없이 동명사만 온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왜? 얘는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되는 형태니까요. they는 누굴 가리킬까? 위에 나오는 human을 가리키죠. 인간들. 그렇죠? 인간들이 걸을 때에 맞춰서 공간에 이동할 때 그 자신의 어떤 그 통제하에 걸을 때 그 속도에 맞춰져 있다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반면에라는 대조할 때 쓰는 표현이 있어요. 반면에.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A라는 뭐 주어 동사 절이 나오고요. 절이 나오고 콤마 찍고 while B라는 절이 나와요. 그럼 해석할 때는 B인 반면에 A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쵸? 자, 두 번째 문장 읽어보자. 두 번째 문장 시작. 같이 읽어보면 Our ability to distinguish detail in the environment 까지가 주어가 되고 is가 동사가 되고 뒤에 형용사절이 보어가 되겠죠. 자, 해석을 해보면 우리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 환경 속에서 디테일, 세세함, 디테일을 뭐하는 능력? distinguish, 구별하는 능력은 is therefore, 그러므로 라는 뜻이야. 그러므로 결론 지을 때. 결론 지을 때 쓴 말이고 ideally라는 건 이상적으로 be suited, 많이 배웠죠. suit, 잘 맞다. suited, 잘 맞춰진 상태다 이런 뜻이죠. 뭐에 잘 맞춰져 있어요? movement, 이동에 맞춰져 있는 거죠. 어떤 이동? At speed of perhaps 5 miles per hour and under. 자, 대충 시속 5마일에서 그 밑에 이하로 맞춰져 있는 그 이동 속도에 잘 맞춰진 상태다라는 거고 1마일은 보통 1.6km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걸을 때 편하게 걸으면 1시간에 보통 6에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6에서 8km 정도를 걷거든. 그걸 뜻하는 것 같아. 자, 환경 속에서 세세한 것을 구별하는 우리의 능력은 그래서 대략 시속 5마일 또는 그 속도 이하의 이동에 뭐 있다? 이상적으로 맞춰져 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3번 문장 볼게요. 그래서 자, the fastest users of the street. 자, 그 길에서 가장 빠른 users, 가장 빠른 인간의 어떤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누구죠? motorist. motorist는 운전자죠. 운전자. 뭐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자동차를 모는 사람들도 motorist, 운전자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떨까? have a much more, 훨씬 더 limited 할까? unlimited 할까? 자, limited는 제한된이라는 뜻이고요. unlimited는 제한되지 않은, 즉 무제한적인 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이러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어. 어떤 능력? To process details along the street. 길을 따라서 디테일, 세세함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너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너네가 자동차를 타고 혹은 오토바이를 타고 쭉 도로를 달려. 그러면 도로를 달리면서 옆을 쓱 봤을 때 너네가 세세한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각 능력이 걸으면서 다니는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을까 적을까? 적겠죠, 그쵸? 적으니까 뭐로 가면 돼? 리미티드 가면 되는 거지. limited. 자, 그래서 운전자는 단순하게 따지면 has 어떤 걸 가지고 있냐? time or ability to appreciate design details. 자, appreciate 많은 뜻을 갖고 있어. 세 가지 뜻을 갖고 있다, 얘들아. 첫 번째, 여기서 쓰인 뜻은 감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인의 세세한 것을 감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능력이 있을까? 충분하지 않은 시간과 능력이 있을까? 그치? 적은 시간이 있겠지. 그러니까 답은 여기는 원래 insufficient 혹은 뭐 less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였는데 이게 답이었죠. 그쵸? 이게 30번 그 단어 문제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sufficient 알아두세요. 충분한 이런 뜻이야. sufficient, 충분한. 그럼 insufficient 하면 그치? 충분하지 않은. 얘가 답이겠지. 충분하지 않은 시간과 능력이 있다는 거야. 뭐 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의 세세한 것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요. 두 번째 뜻, 감사여기다 라는 뜻이 있어요. 누가 예를 들어 뭐 선물을 줬어. 그럼 I appreciate it. I appreciate it. 이렇게 표현하면 뭐예요? 감사여기, 고마워 이런 말이야. 세 번째, 진가를 인정하다. 진가를 인정하다. 이건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뭐 작품의 어떤 진가를 인정하다 이런 느낌으로 쓰시는 거예요. 많이 안 쓰지만 이 표현도 있다. 자, 디자인의 세세한 것을 뭐 할 수 있는? 이것도 처리할 수 있는, 그쵸? 미안해. 감상이구나. 감상할 수 있는. appreciate. 감상할 수 있는 적은 시간이나 능력이 있다. 자, 4번. 반면에 비교하겠다는 거야. on the other hand. 표현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on the other hand라는 건 A라는 부분과 이제 B라는 부분을 비교할 건데 A랑 B랑 비교하려는 거죠. 이제 대조하려는 거야. 미안해. 대조하려는 거예요. 자, pedestrian level. pedestrian은 이게 보행자라는 뜻이에요. 보행자의 이동은 being much slower. 자, 이것도 앞에서 외운 분사구문 표현이에요. 원래는 뭘까요? 이 보행자의 이동은 as 이유를 뜻하는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it is. it은 여기서 앞에 나온 주절의 주어 pedestrian travel을 가리키는 거죠. 보행자 이동은 much slower. 비교급 강조편이었네. 비교급 강조편. 훨씬 더 느리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는 거고 접속사를 생략하고 주절의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랑 똑같으니까 생략해서 is much slower 나왔는데 이 동사 is를 뭘로 바꿔줘야 돼? 분사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being much slower만 남은 거예요. 자, 반면에 보행자 이동은 훨씬 더 느리기 때문에 보행자 이동이라는 건 allows, 허용합니다. 뭐를? for the appreciation of environmental detail. 뭐를 훨씬 더 허용을 하니? 환경의 appreciation 아까 그거 감상이죠. 감상. 환경적 이 세세한 디테일들을 감상하는 걸 훨씬 더 허용해 준다는 거겠지. 당연한 거 아니니? 우리가 천천히 걸으면 어때?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잖아. 반면에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joggers. 우리 조깅한다 그러죠? 그럼 joggers는 조깅하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과 bicyclist. 뭔 말이야? 그 자전거 타는 사람. 그치? bicycle. 그죠? 이 조깅하는 사람과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fall in 이라는 표현 알아두세요. fall in. 어디에 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딘가에 속해요. 어디 사이에. between these polar opposites. 어려운 단어 나왔네. polar. 우리가 너는 이거 알잖아. 폴라베어.
이 단어는 아는데 이거는 왜 모르니? 그치? 북극곰. 극지방의라는 뜻이 폴라라는 뜻이 있어요. 폴라 극지방 남극 북극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얘가 명사형으로 쓰이면요 이 표현이 진짜 많이 나와 모의고사 지문에서 polarization 양극화라는 뜻이에요. 뭐 사회 경제 지문 이런 데서 많이 나오겠죠. 요즘 양극화가 엄청 심해지잖니. 부의 양극화 그쵸? 뭐 부자인 사람들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구조고 서민들 이제 돈 많이 못 버는 사람들은 훨씬 더 돈을 못 버는 이 양극화. 그러면 polar opposite이라는 건 뭐예요? opposite이 명사형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these는 뭐 지시 형용사니까 이러한이라는 뜻이고 이러한 극 반대편들이라는 건 뭐야? A와 B의 반대편이란 거겠지. 그러니까 이거잖아 얘들아. 뭐 이렇게 굳이 설명을 하자면 여기는 뭐야? 제일 빠른 사람, 제일 빠른 운전자. 뭐 시속 한 180으로 달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사람들은 어때요? 8km/h죠. 이 양극을 기준으로 그 사이 어딘가 여기 끝 여기를 얘기를 하겠죠. 누가? 저 여기 가운데 180에서 8km/h 사이에 떨어진다라는 뭐야? 요 중간쯤의 시속을 갖고 있는다는 뜻이겠죠. 누가? 조깅하는 사람들이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요. 그쵸? 그래서 while 여기 내가 여기 설명했네. while은 두 가지 뜻이 있다 했고 they travel faster than pedestrians. 지금 반면에라는 뜻으로 쓰일지 뭐 아니면 그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쓰일지는 두 가지 의미를 너네가 다 파악을 해놓고 문맥상 알맞은 걸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들은 여기서 이 위에 있는 애들을 가리키겠죠. 조깅하는 사람들이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faster than pedestrians. 보행자들보다는 빠르긴 하지만 빠른 반면에 their rate of speed. 그들의 속도는 뭐다? ordinarily. 얘는 보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ordinary라고 하면 ordinary. 평범한이란 뜻이고 여기에 여분의라는 뜻이 extra라는 게 붙으면 extraordinary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평범한 거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평범하지 않은 이라는 의미보다는 너무 평범하지 않아서 뛰어난 거야. 그래서 뛰어난, 훌륭한 이런 뜻이에요. extraordinary 많이 나오니까 배워두시고. 자, 그래서 그들의 속도는 대충 어느 정도 나와 much more slower. 뭐보다 더 느리대요. 당연히 typical 전형적인 그런 운전자들의 뭐보다 스피드보다 느리겠죠. 그럼 여기 이거가 지금 와야겠죠. 속도가 와야겠죠. 지금 보면 어때요? 여기 복수편이 왔어 안 왔어? 단수편이잖아. 그럼 얘도 단수편에 해당한 지시대명사 that을 써줘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30번 지문 끝났는데 인간 이동 속도의 그 느낌과 환경 속에서의 우리가 지각한 능력, 이 둘의 관계는 충분히 연관성이 있으니까 주제 뽑아낼 수 있지. 인간이 빨리 움직이면 더 적은 정보를, 맞죠? 느리게 움직이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인다. 아주 깔끔하게 주제 나오지 않니? 그치? 그래서 30번 주제는 이렇게 깔끔하게 주제 나왔으니까 모르는 단어랑 여러 가지 표현들 다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 자, 박수. 영상 길이가 조금 길었는데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너네가 이제 아직은 고1 이제 모의고사 지문을 소화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길었는데 영상이 길어서 지루하시면 배속을 통해서 조절해 주세요. 알겠죠? 자, 32번은 아주 어려웠던 지문이라고 볼 수 있어. 왜? 지금 조금 문장 구조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자, 이 글의 소재는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과 리더십에 관한 소재를 갖고 있고요. 상사가 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상사라 하면 이제 리더겠죠. 보스. 상사는 직원들의 의견 표현을 어떠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조직원들의 반대 의견이 생기면 그것들을 뭐뭐 해야 한다라는 게 내가 뽑은 주제였어. 그래서 한번 보면
2번이에요. 32번. 32번은 조직 내에서의 의사소통과 리더십에 관한, 그리고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오형식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너네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요. 문두. 자, 문장의 머리죠. 문두에 no라고 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no가 문두에 있으면 우리 전체 문장을 부정한다고 하거든. 그 말은 뭐냐면 no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부분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respectable boss would say 라고 하니까 respectable 하면 무슨 뜻이냐면 respectable은 존경할 만한 이란 뜻이고, 그거랑 조금 비슷한 게 respect 다음에 ful이 들어가면 예의 바른 이런 뜻이 돼요. respectful 하면 예의 바른 polite. 그리고 또 중요한 거 respect가 들어가긴 하는데 뒤에 ive가 붙어서 respective가 붙으면 얘는 각자의 이런 뜻이 되니까 아예 다른 뜻이야. 아예 다른 어원으로 쓰는 거예요. respective. 얘는 이것도 많이 나와. respectively. 얘는 각각 이런 뜻이야. 부사로 쓰는 거죠. 부사로. respectively 각각. 그래서 이 표현들 다 알아두세요. 알겠죠? respective, respectable, respectful. 그렇죠? 그래서 존경할 만한 boss, 상사는 would say, 말할 것이다 라는 문장을 부정하니까 존경할 만한 상사라면 누구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 뭐에 대해서? 이 큰 따옴표, 큰 따옴표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큰 따옴표를 영어로 quotation mark라고 해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quotation. 그리고 marks. 자, quotation이라는 건 인용한다는 거야. 인용. 이렇게 큰 따옴표 치고 인용하잖아. 누구의 말을 인용할 때. 그치? 그래서 존경할 만한 상사라면 would say, 누구도 이렇게 no,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뭐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야? I make it a point to discourage my staff from speaking up. 그러면 나는 make it a point. 많이 나오는데 반드시 뭐뭐 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여기에 또 가목적어가 들어가고요, 진목적어가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I make it a point 라고 했을 때 진짜 목적어를 반드시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지. 자, 뭐라고 해석하냐면 discourage는 prevent와 비슷한 의미인데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지 않도록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의 스태프가 뭐 하지 않도록? from speaking up, 목소리를 자유롭게 내지 않도록, 반드시 내지 않도록 할 것이고, and 그리고 나는 maintain, 유지할 것이다. 뭐를? a culture, 문화를요. 어떤 문화? that prevent도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지 않도록 하다라는 뜻이, 방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뭐를 방해하는 문화를 유지할 것이다? disagreeing viewpoint라는 건 관점이라는 거고요. disagreeing 들어가니까 반대하는 관점이 뭐 하도록 방해하는 걸 유지한다고? from ever getting aired. 자, air라는 게 공기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그 라디오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라디오 그 맨 위에 이제 전광판으로 on air 이렇게 써 있는 거 봤니? air이라는 게 명사형으로 방송이라는 뜻도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가 분사화돼서 동사의 뜻으로 방송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야. 그러면 getting aired니까 방송되는 거.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건 결국 공공연하게 알리는 거죠. 그래서 from getting aired라는 건 공공연하게 반대 의견이 aired, 알려지는 것을 반대하는 문화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겠다고요. 첫 번째 문장 해석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웠을 거예요. 왜냐면 no를 빼봐 얘들아. no를 빼보세요. no를 빼보고 해석을 해보면 존경할 만한 상사들은 말할 것이에요. 뭐라고? I make it a point to discourage my staff from speaking up. 내 부하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지 않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I maintain a culture that prevents disagreeing viewpoints from ever getting aired. 나는
반대 의견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는 그런 문화를 방해할 것이라고, 방해하는 그런 문화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뭘 붙이면 돼요? 부정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해석을 해보면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해가 될 거야. 존경할 만한 상사라면 누구라도 나는 반드시 내 직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는 관점, 즉 반대하는 관점이 언제든 공공연하게 알려지는 것을 가로막는 문화를 유지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상사가 존경할 만한 상사라고 하면 모든 조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요, 맞죠? 그쵸? 그리고 반대하는 의견들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상사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내가 좀 설명 안 하고 있는데 요거 알아두세요, 요거. 자, prevent나 discourage처럼 prevent 방해하다, inhibit 금지하다, stop 멈추다, keep 뭐뭐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야. 이런 동사들 다음에는 오형식으로 쓸 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from ing 형태를 쓴다.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지 못하도록 하다라는 뜻으로 다 공통적으로 쓸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문장. 자, if anything이라는 건 instead랑 똑같은 뜻이에요. 오히려 이런 뜻이야. A를 말하고 if anything 다음에 B를 말하면 A보다는 B라는 의미죠. 오히려 대부분의 상사들은 어떻게 말할 것이야? even은 심지어라는 뜻이죠. Most bosses even say that they are pro-dissent. pro-dissent는 무슨 뜻이냐면 프로가 앞에 붙으면요 찬성하는 이런 뜻으로 쓰여요. 물론 앞쪽으로라는 의미의 접두사로도 쓰이지만 뭐 예를 들어 process 이런 것처럼 proceed 이런 단어들처럼 근데 여기서는 찬성하여라는 뜻으로 쓰여서 pro-dissent, dissent는 반대하는 이에요. 그럼 pro-dissent 하면 반대를 찬성하는 이런 뜻으로 쓰겠죠. 그래서 오히려 대부분의 상사는 심지어 자신은 반대에 찬성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1번 문장을 부정하고 있지. 자, 그래서 이런 단어 보면 democracy라는 건 민주주의라는 뜻이거든. 프로가 앞에 붙으면 민주주의를 찬성하니까 친민주주의 이런 뜻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cons가 이제 반대라는 뜻도 있거든. 그래서 pros and cons라고 하면 찬성 반대, 찬반을 뜻해. 찬반. 자, 그리고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choice, 선택이죠. 선택을 찬성한다 해서 얘는 낙태를 찬성하는 거예요. 낙태 찬성의 이런 뜻이야. 사실 여자들한테 낙태라는 건 물론 이제 좀 윤리적인 얘기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 낙태를 하고 안 하고는 여자 개인의 선택이 될 수 있잖아, 그렇지? 되어야 하잖아. 그래서 프로 초이스라는 건 그 여자들의 선택을 찬성한다는 뜻이니까 낙태를 찬성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뭘까? 프로 라이프, 생명을 찬성하는 거죠. 낙태라는 건 뭐예요? 생명, 하나의 작은 생명을 뭐 생명의 그 기준이 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그 수정된 그 아이의 생명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는 낙태 반대의 이런 뜻이에요. 낙태를 반대하는 이런 뜻이야. 둘이 반이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의고사 지문에 이런 낙태 관련 얘기는 조금 예민해서 안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좀 알아주세요. 알겠죠? 그렇죠? 자, 세 번째 문장. 그래서 this idea, 이러한 아이디어는요, can be found, 발견될 수 있어요. throughout, 무엇을 통하여. the series of conversations, 대화의 어떤 시리즈, 일련의 대화를 통해서 발견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아이디어가 결국 뭘까? 이거겠죠. 상사들이 반대에 찬성한다는 이러한 생각, 이걸 가리키겠죠. 그래서 어떤 일련의 대화에서 알려지냐? 누구와의 대화? with corporate라는 건 회사고요. corporate, 회사, university, 대학, 그리고 non-profit leaders. profit 하면은 영리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영리라는 건 돈을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이윤을 추구한다는 거. 근데 여기 non, 부정이 붙었으니까 비영리의 이런 뜻이겠지. 비영리라는 체 들어봤죠? 비영리의.
그래서 뭐 비영리 정부 단체라고 하면 NGO라고 하잖아. 그래서 Non-Profit Government Organization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여기서 여기까지 끊고 자 대화인데 1년의 대화인데 누구와의 대화? 회사나 대학이나 비영리 단체 리더들과의 그런 1년의 대화들인데 그 1년의 대화들은 뭐다? Published 출판되는 weekly 일주일마다 어디에서? In the business sections of newspaper 신문의 그런 경제 섹션에 일주일마다 출간되는 그런 1년의 대화 코너에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이런 생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라 하면 보스들, 즉 상사들은 반대에 찬성한다는 거. 자, 4번 문장 보시면 In the interviews, 인터뷰에서요 The featured featuring leaders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feature이라는 단어를 무엇을 특징으로 하다라는 뜻도 동사로도 있지만 누구누구를 특징 기사로 다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리더들이 특집 기사로 다뤄진 리더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the featured leaders are asked. 얘네가 질문을 받은 거예요. 뭐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경영 스킬들에 대해서. 그리고 and가 병렬 연결된 게 이 비동사 are 일반 동사 claim 이렇게 연결되네. 현재 시제가 둘이 병렬 연결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 리더들 특집 기사로 다뤄진 리더들은 또 regularly 이제 요거는 약간 조금 어김없이 꾸준하게 claim 요구를 했다는 거죠. 뭐를 투부정사 요구 투부정사 용법은 명사적 용법이죠. 주장한다 무엇을 주장한다 할 때. 그래서 to continually라는 건 지속적으로라는 뜻이고 encourage라는 건 장려하다라는 뜻이죠. 얘네가 지속적으로 주장한 게 뭐냐면 지속적인 어떤 encourage, 장려 이런 것들을 주장한 거죠. 뭐 누구로부터? 그들의 부하 직원들로부터. 주니어라고 하는 건 나보다 학급의 어린 혹은 학급의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어린 직원들로부터 뭐를 계속 주장한 거야? 장려를 한 거니? 이게 빈칸을 뚫렸었죠. internal protest. 자, protest라는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너네 아마 틀렸을 거예요. protest는 저항 이런 뜻이야. 뭐 항의 이런 뜻. 시위도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어떤 그 저항 이런 것들을 계속 장려를 한 거야. 반대해라 이런 말이겠지. 자, 그래서 protest는 여기서 뭐랑 동의어예요? 뭐랑 동의어야? 어디니? 미안해. 어디 여기. dissent랑 동의어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5번 문장은 비문이긴 한데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긴 한데 뭐 이런 국어에도 시적 허용이 있잖니. 모의고사적 허용이라고 하자. 뭐냐면 왜 비문이냐면 as로 시작하는 종속절로 시작해서 주절로 끝나야 되는 주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모의고사적 허용이라고 하자. 이런 거 좀 이제 검토를 하고 내셨어야 되는데 자, as but Pitman이라는 사람이 remark 말하는 것에 따르면 이런 말이죠. 자, 말하다라는 건 결국 무엇을 말하다 목적어가 필요한데 지금 보면은 뒤에 전치사구가 왔기 때문에 목적어가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게 아니에요. 일단 얘기를 마저 하자면 이러한 대화들 중 하나에서 자, 이러한 대화들은 아까 가리켰던 그 일련의 대화를 가리키겠지. 이러한 대화들 중 하나에서 말했어요. 뭐를 말했냐면 지금 여기 큰 따옴표 보이죠? 이 큰 따옴표 내용들이 이 remarked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용하는 말들을 목적어로 쓸 때는 뒤로 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에 대해 말했냐? I want us to listen to these dissenters. 요거 빈칸으로 뚫을만 하겠지? 그쵸? 자, 이 상사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한 거예요. 저는 want us, 우리가 to listen to these dissenters, 이러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may intend는 의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may intend라고 하는 건 아마도 의도할지도 몰라요. To tell you, 너에게 말하는 것을. 뭐에 대해? 왜? Why? We can't do something. 우리가 무엇에 대해 할 수 없는지를 말하는 거, 그걸 의도할 수 있거든? 근데 if you listen hard, 너가 좀 더 자세히 귀 기울여 듣는다면, 열심히 귀 기울여 듣는다면요, what they are really telling you, 그들이
그들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is 뭐다? What you must do. 너가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일지도 몰라요. 뭐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행해져야 하는 것을 위해서 너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지. 뭐 예를 들어서 A가 B와의 그 의견 차이가 있어서 반대를 했어. 야, 반대를 했단 말이야. 그럼 B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야, A가 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하나?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뭐였어? A가 B를 반대한 이유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너가 반드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지만 여기 모의고사에서 이런 내용을 하는 건 결국 5번 문장은 뭐야? 반대를 찬성하는 리더들의 속마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얘들아? 그치? 그래서 뭐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지만 저는 우리가 이러한 반대자들에게 귀 기울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려고 의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귀를 기울이면 그들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marked. 말했다. 빠져있죠? 그래서 이 글은 결국 조직 내에서의 의사소통과 리더십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 이 상사들, 리더들은 직원들의 의견을 뭐 해야 된다? 존중해야죠. 존중해야 되고 이게 가장 핵심이지. 조직원들의 반대 의견에 뭐 해야 돼요? 귀 기울여야겠죠. 귀 기울여야 해야 한다? 뭐라고 해야 될까? 너네 뭐라고 했니? 조직원들의 반대 의견에 찬성해야 된다? 찬성해야 된다는 말이 있으니까 조직원들의 반대 의견에 찬성하라는 말이 조직원들의 그 반대 의견 자체를 찬성하라는 게 아니라 그 반대 의견이 나오는 그런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 계속 장려해야 한다. 장려해야 한다. 미안해. 장려. 찬성이나 뭐 장려해야 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32번 마지막 모의고사 질문 끝났습니다. 고생했고 혹시나 질문이 있으면 뭐 댓글에 이렇게 남겨도 되고요. 아니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돼요. 수고하셨어요.